비만 치료 주사인 마운저로나 위고비가 효과가 있을까? 만약에 옆에 친구한테 뭐가 좋냐고 그러면 100% 왜요? 저는 처음 들어요. 부작용이 좀 적다는. AI 대답은 뭐냐면 안녕하세요, 정재훈 약사입니다. 대담의 채널에 제가 처음 출연하게 됐는데요, 슬로건이 바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대담한 발걸음이지 않습니까?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신체적인 건강, 또 정신적인 건강,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. 제가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평소에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죠? 종합 비타민을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언제 드세요? 밤에 자기 전. 그럼 저녁 식사를 하시고 바로 드시는 거 아니면 자기 전에 드시는 자기 전에. 자기 전에? 네. 꼭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까먹어서. 잊어버리셔서 자기 직전에. 저녁에 자기 전에 드신다고 하셨잖아요. 그거보다는 저녁 식사 직후로 바꾸시는 게 더 좋아요. 종합 비타민제에는 식사 뒤에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되는 지용성 비타민하고 식사하고 관계없이 아무 때나 드셔도 되는 수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게 같이 들어있어요. 그런데 자기 전에 드신다는 거는 약간 의미가 빈속에 가까워요. 그러니까 빈속에 드시면 흡수가 좀 덜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식후에 드시는 게 부담이 좀 덜 하긴 해요. 어떤 분들은 낮에 좀 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낮에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, 사실 종합 비타민제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우리가 먹는 게 아니어가지고 하루 중에서 식사를 제일 풍성하게 드실 때 그때 맞춰서 드시는 게 제일 타이밍이 좋습니다. 네, 또 어떻게 관리하세요? 저는 퇴근 후면 헬스장 가고 일주일에 5번씩 운동하고 그다음에 영양제 챙겨 먹고 AI한테 좀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. 일주일에 운동 5번 하죠? 네, 끊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돈 네. 아까워서 다니고 있어요. 이제 운동이 요즘에 대세가 된 것 같아요. 저도 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 그렇게 막 술 좋아하고 이러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 막 철인 3종하고 막 러닝하고 이러면서 사실 제 친구들하고 좀 멀어졌습니다. 만날 수가 없어요. 맨날 운동하느라고. 지난주에 식사 모임을 다녀왔는데 옆에 앉은 분이 이제 중간에 뭘 하는지 보니까 대화에 뭔가 이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팩트 체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AI한테. 그분이 아마 60대, 70대 그 사이. 근데도 막 AI한테 팩트 체크를 하는 거 보고 와, 이거는 진짜 이제는 그냥 남녀노소가 누구나 다 쓰는 그런 게 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유료 버전을 한 3가지를 쓰는데 사실 또 각각의 AI마다 특성도 좀 다른 것 같고, 혹시 어떻게 달라요? 챗GPT가 말이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팩트 체크나 이런 걸 시키면 좋게 말하면 세세하게 잘 따지고 안 좋게 말하면 제일 소심해요. 제미나이는 팩트인 게 분명한데 추가적인 조사를 시킬 때는 얘가 좀 잘 퍼와요, 여기저기서. 근데 팩트 체크용으로는 좀 약간 부적절할 때가 많은 것 같고,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잘 보는 것 같아요.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말이 많이 짧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내가 수정했는데 어때? 하면 좋아. 되게 짧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에 대한 질문하실 때는 챗GPT나 클로드가 제미나이보다는 좀 낫잖아요. 네. 오늘 그래서 AI가 알려주는 일상 속의 건강 정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팩트 체크도 좀 해보고, 우리가 어떤 건강한 삶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, 이런 것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제 오늘 준비된 질문 AI한테 물어본 게 이겁니다. 모든 한국인에게 비타민, 오메가3 루테인이 필수는 아닙니다.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는 마치 누구나 먹어야 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실제 의학이나 영양학에서는 부족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정도다. 그래서 충분한 사람한테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결론이다. 되게 훌륭한 결론이거든요. 이게 사실은 맞아요. 이게 맞는데 실제로는 뉴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볼 때는 마치 누구한테나 필요한 것처럼 할 때가 좀 많죠. 그다음에 루테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,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. 혹시 루테인 드셔보셨어요? 솔직히 효과는 잘 못 봤어요. 눈 네. 쪽은 눈 쪽 영양제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루테인을 드셨는데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정직한 몸을 가지고 계신 거죠. 왜냐하면 루테인은 애초에 시력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제일 많이 입증이 되어 있는 건 황반 변성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, 심하지 않은 황반 변성일 때는 혹시라도 더 심하게 진행하는 거를 막아주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가 루테인이거든요. 종합 비타민제에 대한 것도 얘가 좀 답을 하긴 했는데, 거꾸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만약에 나는 좀 편식을 한다, 채소 과일도 잘 안 먹고 식단 자체가 좋지가 않다 하는 분, 종합 비타민제로 본인의 어떤 그런 편식하는 습관을 어느 정도
정도 커버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까요?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음식에서 섭취 못한 거를 먹는 걸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요, 양질의 식사, 균형 잡힌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종합 비타민제는 없습니다. AI도 조금 답이 부족한 게 채소 과일 섭취가 부족한 사람한테 아까 종합 비타민제 필요하다고 답을 했거든요. 그런데 종합 비타민제가 채소 과일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. 종합 비타민제가 채소 과일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. 종합 비타민은 채소와 과일을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. 이유는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말고도 그 외에도 건강에 중요한 성분들이 훨씬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. 종합 비타민은 식사를 대신하는 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제가 AI를 보완해서 답을 드리면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20대, 30대 때 누가 봐도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합 비타민제 하나를 먹으면 이걸로 어느 정도는 좀 대체가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. 사실 20대, 30대 때는 앞으로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갈 나만의 루틴하고 나만의 식사법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. 나이 든 분들, 그러니까 예를 60대 이후인 분들은 종합 비타민제 하나 정도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, 거기에 추가를 하자면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. 다이어트 하실 때는 워낙 적게 먹기 때문에 그때는 종합 비타민제 하나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종합 비타민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? 일단 골고루 다 들어있느냐가 중요해요. 그 중에서도 굳이 제일 따져야 되는 거는 비타민 B군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. 실제로는 알약의 이렇게 크기를 보시면 되긴 해요. 너무 작으면 좀 성분이 모자란 경우가 많아요. 나는 알약이 너무 큰 건 싫다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미네랄 때문에 사실 알약이 덩치가 더 커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나는 미네랄은 충분히 섭취하는 것 같다, 또는 뭐 따로 먹는다 하는 분들은 그때는 그냥 비타민 위주로 돼 있으면서 알약이 너무 크지 않은 걸로 가셔도 되긴 해요. 그러면 편식하는 사람도 이왕이면 비타민을 먹는 게 좋다라는 결론으로 가나요, 그러면?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종합 비타민제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식단보다는 식사량에 따라서 움직일 때 더 많아요. 편식을 하는데 대식가인 분들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먹는 양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 먹게 돼 있는데, 이게 반으로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실제로 뭐 칼슘이나 비타민 D나 비타민 B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모자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편식을 하는데 소식자인 분들은 이때는 조금만 틀어져도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불균형이 생기기가 쉬워요.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그래도 챙겨 드시는 게 그나마 좀 더 안전하긴 할 것 같아요. 나는 30대 여자이고 살을 5kg을 빼고 싶은데 이제 한 달 내에 빼고 싶다. 비만 치료 주사인 마운저로나 위고비가 효과가 있을까?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5kg을 감량하고 싶으시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어렵다. 비만 치료 주사를 써도 첫 달에는 본격적으로 뺄 수가 없는 게 저용량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다. 기대할 수 있는 수치가 60kg 기준으로 하면 뭐 한 1.2에서 2.4kg 정도 빠진다. 이거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AI 답이 다 틀린 건 아닌데 반응이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. 제 경우에는 한 달 동안에 한 거의 3kg 좀 넘게 빠진 것 같아요. 식사랑 운동 동일한 가정하에 식사는 동일하지 않죠. 왜냐면 주사를 맞는 순간부터 식욕이 강해. 많이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, 제가 이제 약 사면서 푸드라이터 일을 하니까 맛집 취재한다고 그 핑계로 가서 막 많이 먹고, 그렇게 많이 먹던 거를 이제 이걸 주사하니까 저용량인데도 불구하고 많이는 못 먹는 상황에 도래를 했기 때문에, 그래서 첫 달에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빠진 것 같아요. 물론 그 뒤에 약간 약효를 극복을 하게 돼가지고 다시 또 살짝 찌긴 했었어요. 그래서 역시 사람의 식욕은 위대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어차피 이제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전문가의 설명을 듣게 되기는 한데, 뭐를 맞느냐 이런 거는 사실 AI가 답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만약에 옆에 친구한테 뭐가 좋냐 그러면 100% 답이 거의 마운자로예요. 왜요? 전 처음 들어요. 부작용이 좀 적다는. 네. 어, 딱 그거예요. 나는 마운자로 썼을 때가 부작용이 좀 덜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, AI 대답은 뭐냐면 둘 다 현존하는 비만 치료제 중에서 제일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는데, 체중 감량 속도와 최종 감량폭은 대개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보고돼 있다. 이게 사실 맞거든요. 근데 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극적인 차이보다는 그냥 되게 미세한 차이인 경우가 많을 거고, 나 5kg만 빼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. 그 정도 빼는 데는 사실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상으로는 마운자로는
근육이 덜 빠진다. 그런 썰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보다는 내가 이런 약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체중 감량을 할 때 단백질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얼마나 병행을 해주느냐 이런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기사를 봤는데 비만 약의 실제 제조 원가는 7,000원 수준이라고 들었어요. 진짜 이게 이렇게 저렴한가요?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원가는 7,000원 수준까지 최소 그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잡고 있고, 근데 이제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최소로 낮출 수 있는 게 그래도 한 7만 원 정도? 이건 왜 두 개가 다르냐면 먹는 약이 주사제에 비해 가지고 약이 거의 한 100배가 더 들어가요. 먹는 약은 100을 넣어줘야 그 중에 1만 흡수가 되는 그런 구조야. 그러니까 원료비가 더 많이 들죠. 지금 이제 어차피 특허 만료가 돼가지고 한 달 비용이 처음 시작할 때 용량 기준으로 한 7,000원까지 낮아져도 회사 안 나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,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, 나중에 약값이 내려가면 운동을 평생 안 해본 분들이 약을 쓰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.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이제는 나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분들은 여력이 되니까 오히려 헬스장을 더 많이 다니는 거야. PT도 더 많이 받고. 그래서 나중에 약값이 내려가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 질문은 AI한테 하프 마라톤 대회를 준비 중인데 일주일 전 카본 로딩 식단 짜죠. 일단 AI 답변을 먼저 보겠습니다. AI 중에서는 아마 제미나이가 F가 아닌가 싶어요. 하프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계시는군요. 설레면서도 긴장되실 텐데 완주와 기록 단축을 위한 일주일 전 카본 로딩 탄수화물 축적 식단을 짜드리겠습니다. F예요. 예, 제가 보기에 F. 하프 마라톤은 극단적인 카본 로딩이 필요하진 않지만 대회 3일 전부터 탄수화물 비중을 높여서 근육 내 글리코겐을 가득 채우는 것이 레이스 후반부 페이스 유지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. 라고 하고 이제 식단 가이드를 줬습니다. 그래서 D7에서 D4까지 이때는 이제 일반 식사에다 컨디션 조절을 하라고 돼 있고, D3에서 D1까지는 본격적인 카본 로딩, 그래서 탄수화물 비율을 식단에서 70에서 80%까지 끌어올려라. 그 다음에 전날 저녁은 무조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평소 양의 1에서 1.2배만 드시는 게 좋다. 괜찮은데요? 대부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자세하게 잘 알려주고 있고, 글리코겐이라는 건 간하고 근육에 저장이 되는 전분이에요. 사람은 참고로 글리코겐 양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. 아무리 카본 로딩을 열심히 하셔도 한계가 있어요. 나머지는 그냥 지방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걸 막 지나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기록을 깨야 되느냐 하는 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. 러너스하이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? 러너스하이 경험 보셨습니까? 그 정도로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. 저랑 똑같으시군요. 네. 저는 한 거 같아요. 근데 저도 이게 잘 모르겠어요. 러너스 하이인지 그게. 그러니까 땀 흘린 상태에서 바람을 맞으면 기분이 좋잖아요. 그거를 러너스 하이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사실 이게 궁금해가지고 전에 자료도 좀 찾아보고 AI한테도 물어보고 한 적이 있는데, 러너스 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뛰는 분들도 다 경험하는 건 아니고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. 제가 러너스 하이는 실제하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러너스 하이는 뇌과학과 생리학적으로 증명된 실제하는 현상입니다. 옛날에는 엔돌핀이 주 원인이다 얘기를 했었고, 뭐 요즘에는 엔도카나비노이드라고 그래요. 대마초 성분하고 유사한 그런 물질이 만들어져요, 우리 몸에서도. 예를 들어가지고 운동을 많이 했을 때,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디가 많이 아플 때 중간에 이제 통증을 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약간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느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다고 하고, 또 뭐 도파민, 세로토닌 이런 것도 관련돼 있다고 하는데, 사실은 이게 개인차가 되게 큽니다. 주변에 달리기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봤거든요, 많이. 근데 자신 있게 나는 그걸 느껴서 하는 분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대부분의 경우에 언제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냐면, 뛰고 있을 때가 좋은 게 아니라 다 뛰고 나서 결승점에 돌아왔을 때, 그때 기분이 진짜 좋다. 가서 친구들하고 맥주 마시면 더 좋다.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애매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운동을 즐겁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또 맞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지금까지 많은 팁을 주셨는데 네. AI한테 앞으로도 건강 질문은 저희는 계속 할 건데, 그때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? 뭐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, 하나는 뭐냐면 AI한테 물어볼 때 내 신상 정보가 털릴 수도 있는 그런 걸 걱정하잖아요, 요즘은. 그래서 뭐 단서로 난 아니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, 기저질환, 만성질환이 있거나 먹고 있는 약이 있거나 하면 가상의 누구라고 얘기를 해서라도 어떻냐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.
그리고 요즘에 AI가 잘 돼 있어가지고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을 또는 뭐 영양제나 이런 거를 자기 이름 안 나오게 처방전이나 약봉투를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많습니다. 얘가 다 읽긴 해요.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건지 뭐 연령대나 이런 것까지 해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더 정확하게 상담을 좀 해보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먹는지를 사진을 찍어서든 글로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주고 이걸로 분석해 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나한테 더 맞춤이 되는 정보가 나오겠죠. 그렇게 해서 얘가 뭐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거기서 결론이 아니고 의사나 약사하고도 다시 한번 실제 사람하고도 대화를 좀 나누셔야 되겠죠. 의료 소외계층인 분들이 AI를 통해서 건강의 조언을 듣는 게 도움이 될까요?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정신 건강에 관련돼 가지고는 나 좀 되게 우울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 거를 물어봐서 그걸로 상담을 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건강 정보에 대한 거는 물어보셔도 좋긴 한데 중간중간에 너 이거 팩트 맞아? 이런 식으로 한번 팩트 체크를 더 강조하는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조건 얘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한 개인 또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걸 AI한테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걸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. 실제로 뭐 AI라는 게 건강 정보를 확인하는데도 상당히 유용한 건 사실이거든요.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또 전문가랑 함께하는 거.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고, 그런 면에서 너무 AI만 과신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균형 잡히게 현명하게 도구로서 AI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